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혁 의원, 국민의힘 이단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단비 의원님, 네. 앞서 하시던 말씀 마저 해주시고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일단 일반 시민들이 현수막을 게시시설에 이제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한 5개 광고물 등 표시 신고랑 도로법상 안전점검 신청과 도로조명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개 광고물법에 는 정당 현수막을 이런 표시 신고가 없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특혜 규정이 따로 있는데 예. 도로법상은 이런 특혜 규정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현재 정당 현수막은 도로 조명 허가도 받지 않고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군구에서 기초지자체장이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 가로수에 현수막을 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정당 현수막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조명 허가를 받도록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가 군구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조치를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5개 광고물법에 관해서는 헌법 재판을 진행을 해서 한 번 더 다퉈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5개 광고물법 관련해서는 이제 헌법 소원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아까 도로조명 허가에 관한 부분은 이제 법으로 그게 적용제가 돼 있지 않으니까 네. 인천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서 군구 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도로조명 허가에 대한 걸로 문제를 삼아서 현 정당 현수막을 난립하는 현수막을 네. 철거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이 이거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종혁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조금 의문이 있긴 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도로조명 허가가 존재하기는 한다라는 말씀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능은 하군요. 네. 그러면 뭐 그걸 또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요. 도로조명 허가에 또 적용 제외를 하는 걸 법에다 포함시키면은 일선 군구에서도 네. 그걸 이유로 철거할 수도 없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런 법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법을 개정할 때도 사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만약에 유정복 시장이요 이번에 이 대법원 판례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철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이유로 또 이제 정당 간에 여야 간에 조금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네요. 시민을 위해서라면 한 번쯤은 다퉈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유정복 시장이 할까요? 저는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유정복 시장님 응원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네. 정당 현수막 관련된 얘기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거기까지만 얘기 나눠보고요. 그럼 다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하나가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8시간이나 계속된 화재로 주차장에 있던 차량 40여 대가 전소가 됐고요. 100여 대가 넘는 차량이 열선과 그을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아파트의 일부 세대 거의 3분의 1가량으로 알고 있는데요. 1581세대 중에서 480여 세대가 아예 단전이 됐고 또 수도 공급이 끊긴 세대는 뭐 거의 지금 대부분 세대가 지금 1580여 세대가 정확히는 81세대죠. 지금 단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지금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의 합동 관훈식이 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정 의원님, 이 의원님 또 공교롭게 지역구 청라에서 이와 같은 큰 재난이 발생했네요. 네. 어떻습니까? 상황이? 제 지역구에서 발생했는데요. 8월 1일 날 바로 불이 나자마자 저희 시의원들,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들 가서 현장 방문했고요. 예. 이게 처음에는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들 대피시켰고요. 네. 오후부터는 이제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텐트, 쉘터라고 부르는 거를 설치하고 주민분들 숙박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직접 이제 목격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역구고 네. 많이 가셨을 텐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이상으로 참 불편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대가 단수입니다. 단수. 물이 안 나오니까 밥을 해먹지도 못하시고요. 씻지도 못하시고 네. 화장실도 이용이 불가하고요. 아예 지하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전기차 한 대가 그냥 폭발한 줄 아시는데 전기차 한 대가 폭발하면서 차량 한 200대 가까이 그 이상이 지금 아직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상이 지금 200대요? 지금 알려진 거는 한 140여 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완전 전소, 부분 전소가 한 10대 정도 되고요. 그름이나 열손이나 이런 피해 입은 차량은 지금 파악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 주차장 지하 1층이 다 폐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최대 얼마나 차량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전체 차량이 한 2,500대 정도 됩니다. 2,200
2,400대에서 2,500대 예. 추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한 5, 600대 이상은 좀 아유. 피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엄청난 수네요. 지금 정확히 지금 피해 집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행복센터 얘기했었잖아요. 일부 학교에다가도 지금 텐트 쉘터가 설치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숙박을 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좀 숙박을 하시면 예. 집에 전기가 안 들어도 걸어 올라가서라도 짐을 갖고 오시는데 그러다 보니 주변 학교를 우선적으로 좀 찾았습니다. 예. 또 제가 교육위원회다 보니까 서구청장님도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지금 각 학교들 교장 선생님과 행정시장님, 교감 선생님 만나 뵙고 사실 개방을 요청했는데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도 힘든 부분인 게 거기서 혹시나라도 안전사고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장 선생님들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구청에서 공문 하나 받지 못하고 아는 상태에서 지금 먼저 개방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많은 희생하시고 큰 결정하신 겁니다.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네,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큰 상황인지 모르셨었는데 예. 아시고 난 다음에는 지금 청라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거기서 또 자원봉사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모든 학교라고 하면 어느 학교들이 지금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일 먼저 했던 곳이 청라초는 주차장 개방했고요. 청남중, 청라초, 경명초, 청호초중까지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는 도담 초등학교까지 개방 예정인데 예. 많은 분들이 정말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니 주차장 개방뿐만이 아니라 일단 체육관 같은 데에서 이렇게 쉘터라든지 텐트를 설치할 수 있게 개방하는 데들 학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렇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강당 개방하고. 지금 다 아까 말씀하신 게 네, 주차장뿐만 아니라 운동장. 저는 청라초가 주차장만 개방했다고 들어가지고요. 청라초가 처음에는 먼저는 주차장, 운동장부터 개방했었고요. 지금은 텐트까지 설치했고요. 지금 다 입수하고 계십니다. 모든 청라에 있는 이제 학교들이 이런 재난에 동참하고 또 이제 온정의 손길로 지금 다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피해 상황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젠가요? 8월 5일 14시 인천시의 행안위 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방문한 그때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정말 어저께 방문 왔을 때 예. 정말 너무 반갑더라고요. 시의회 의원님들이 오셔서 관심을 보여주니까. 네, 예. 너무 반가운 나머지 찾아갔었고 같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시민안전 본부에서 시민안전 본부장님 김성우 본부장님이 좀 브리핑 해주셨는데 사실가 너무 축소하셔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축소 보고요? 네. 실제적으로 어저께 8월 5일 기준만 해도 아침 9시 기준이 420명이었거든요. 예. 아마 저희한테 계속 보고되고 저희는 매 시간마다 계속 보고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 420명이 이재민을 말한 겁니까? 네. 지금 쉘터에 지금 있는 분들. 쉘터에 있는 분들? 네. 그 분들 숫자만 420명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쉘터가 부족해서 못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기도 안 나오고 단수된 상태 그냥 집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재민 수는 310명이다. 쉘터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100명 이상을 지금 얘기하고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말한 거랑 이재민이 420명이고 부족해서 못 들어간다는데 310명인데 부족함이 없다? 네, 근데 제가 보고 받은 것만 해도 420명인데 시민안전본부장이라는 그 직책이 있는 상급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고됐다는 거는 정말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한마디 했더니 이게 한두 명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 이상의 차이를 있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보고받고 있는 건지 또 궁금했고요. 또 마침 그날 또 3시에 유정복 시장님이 오셨어요. 유정복 시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통합지원본부 통합지원본부장인 서구 부부청장 최정규 부부청장님이 브리핑 해주셨는데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유정복 시장님이 말씀하기는 자기가 보고받은 건 좀 다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이게 시에서 지금 제대로 된 보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유정복 시장 그래도 뭐 제대로 지금 아까 310명이라는 보고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라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천시의 행안위 의원들은 와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면 310명 정도가 이재민이고 쉘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알고 갔겠네요. 아니요. 거기서 아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그 현장에서 바로 말씀드렸고요. 시의회
의원님들랑 같이 지하도 다 방문했거든요. 예. 지금 심각한 상황을 전부 다 알고 계셨고 그날 바로 회의에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인천시의회에서는 뭐 의회라든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입니다. 이게 화재로 인한 사건이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 인천시에서는 일단은 먼저 선 지원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선 배상 후 구상권. 그럼 배상일보다는 지원이죠. 선 지원 후 네. 구상권. 그러니까 뭐 변호사신 우리 이단 변호사님께 물어봐야 되겠네요. 선 지원 구상권 행사 어떻게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전통시장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예. 전통시장 화재에 대해서도 행안위가 방문을 했고 유정복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지원을 하고 뭐 구상권을 한 적이 있기는 한데 뭐 구상권까지 가지도 않았고요. 사실은 지원금에서 그쳤는데 네. 사실 피해를 입으신 분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피해 뭐 지원책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파트 화재 보험이 있을 텐데 화재 보험사에서 먼저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시고 이제 벤츠 차량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 예, 그 전기차 이제 회사에 구상권이 들어갈 것 같고 다만 이제 간접 손해인 지금 쉘터에서 쉬고 있는 집에서 살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시민들이 모여서 이거를 단체 소송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예. 그것도 보험사에서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데 이 재난의 규모 자체가 워낙 커서 보험사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예, 뭐 아까 말한 그 차량 제작사죠, 벤츠. 그리고 그리고 간접 손해에 대해서 소송할 수 있다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또 원인이 아직은 분명하게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 중국에 있는 배터리 제조업체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시 또 이제 벤츠사와 그런 중국 배터리 업체 간에 또 이런 소송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뭐 이 소송 문제는 단기간에 끝날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구상권이 계속 이어지는 소송이기 때문에 예. 변호사 업계에서도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제가 잠깐만 얘기하면 지원이라는 자체가 그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식비,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지원입니다. 네, 그냥 그러니까 너무 네, 최소한의 지원이죠. 시에서 인천시에서 지원한다는 게 지금 그러니까 식비, 물, 간식, 그런 지원 말씀드리는 셀터 겁니다. 뭐 이 정도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그 그거를 원하신 피해를 거지. 입은 그러니까는 자동차 완전 전소되거나 그런 피해 보상을 열선 원하시는 게 피해 아닙니다. 그것도 뭐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제 뭐 아파트 안에도요 지금 뭐 분진 때문에 뭐 정신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거는 각자의 이제 화재 보험으로 아하. 인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시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지금 식비, 물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지원받으려 하는 거지. 당장 필요 네, 최소한의 그 지원이군요. 이상을 지금 받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 혹시나 오해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좀 몇 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4님, 굿모닝 인천 잘 듣고 있습니다. 청라 화재 정말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관련 소송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이 부분 궁금하네요 했는데 앞서 이단 비원님 이해해 주셨고요. 또 7139님, 청라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관계 당국의 빠른 조치와 지원 부탁드립니다라고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정말 이제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 지상 주차장 지금 없애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70% 가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위험해서 이단 비원님 이게 지하 주차장 네. 그리고 전기차 충전 문제. 이거 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파된 것으로 추정하는 화재가 일어나서 문제가 됐는데 이전까지는 사실 경관 심의를 위해서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전기차 충전기가 폭파할까봐 그것에 대한 화재 위험이 많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특히 소방본부에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냈고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자체가 화재 진압이 좀 어렵기 때문에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 특히 지하에 있으면 그게 더 큰 화재로 이어지거든요. 그렇다고 전기차를 외부로 다 뺄 수도 없고 지금까지는 전기차 충전기 정도만 외부로 빼면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관심의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100% 집어넣는 거에 대한 가산점을 좀 줄이고 충전기를 올리자라는 의견이 대세였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기차를 과연 주차하는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차단막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또 추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주차장에다가 전기차 충전기를 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능사가 아니라 밖으로 빼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금 이번 사건처럼 그냥 전기차가 아무데나 주차했는데 그게 연기가 나고 폭발해버리면은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용 주택구에게 전기차를 주차해야 된다 이 얘기신 거죠? 정정현님 네. 참 지역구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더욱 그러실 것 같긴 한데요. 이 대책
마련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대책 마련이라는 게 지금 생각할 겨를도 없이 구호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대책이라고 하면 사실은 입구 쪽, 사실 청라 같은 경우는 다 지하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지상 주차장이 없고 지하 주차장이다 보니까 다시 지상 주차장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방청이나 거기서는 추천하는 게 입구와 가까운 곳에 최대한 입구에 가까운 곳에다가 전기 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해서 혹시나 모를 화재가 생기면 그때는 입구 쪽에 가까우면 그때는 좀 빠른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진화가 조금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네. 이번처럼은 그냥 밖에서 기다리다가 연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었잖아요. 이번 사건은 완전 맨 안쪽에서 아. 발생한 거다 보니까 갈 수 예. 없었고 방화벽만 설치한 상태였습니다. 예, 이번 어떻게 보면 참 화재,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정도의 심각한 일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 주민들이요.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피해인데요. 정정 의원님은 좀 지역구다 보니까 더욱 그러실 것 같은데요.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끝으로 듣고 오늘 전적 인전 시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하시죠. 일단 오늘로 6일 차입니다. 6일 동안 아직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밖에서 정말 작은 텐트에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 많은 주민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분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예.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복구를 위해 노력하시니까 힘드시더라도 주민분들과 공무원분들 조금만 힘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참 오늘 안타까운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 하루빨리 이재민 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또 뭐 필요 최소한의 지원이긴 합니다만은 인천시의 지원과 그리고 시의회의 관심 그리고 또 지금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청라 입주민,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들에게 온정의 손길과 응원의 목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적 인천 시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